태어나면서부터 기적을 쓸 수 있는 인간을 축복자라고 부르던 시대, 얼음마녀라고 불리는 축복자에 의해 세상은 눈과 기아와 광기로 뒤덮였고 얼어붙은 백성들은 간절히 불을 원했습니다. 본 영상은 잔인한 장면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시청하시는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소년이 나무 그루터기에 팔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아그니. 아그니는 도끼를 들고 서 있는 동생 루나에게 한 방에 끝내달라고 말하고 동생은 있는 힘껏 팔을 내리칩니다. 아그니는 팔이 잘리고 고통에 비명을 지르지만 곧바로 상처가 아물고 팔이 자라납니다. 루나는 아그니에게 안색이 안 좋다며 쉬자고 말하지만 아그니는 멀쩡하다며 계속 자르라고 말합니다. 아그니가 팔을 자르는 이유는 마을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로 아그니는 자신의 팔을 잘라서 부족한 식량을 메꾸고 있었습니다. 아그니에게 팔을 받은 노인이 고맙다고 말하며 너희가 없었다면 모두 굶어 죽었을 거라 말하자 아그니와 루나는 가볍게 인사하고 다음 집으로 향합니다. 이동하던 중 루나는 아그니에게 항상 오빠의 팔만 자른다며 자신도 오빠와 같은 재생 축복자이니 자신의 팔도 자르자고 말하지만 아그니는 안 된다고 말하며 너의 재생 능력은 나보다 약해서 새 팔이 생기는데 1시간이나 걸리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절대로 아픈 일을 겪게 하지 않겠다며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말하고 루나는 알겠다고 말합니다. 잠시 후 노인의 집에 도착하자 노인이 죽어있고 노인이 죽었다는 사실에 아그니는 자책합니다. 루나는 오빠 탓이 아니라고 말하며 노인이 마지막까지 인육에 거부감을 느낀 거라 어쩔 수 없다 말하고 나쁜 건 세상을 춥게 만들고 모든 걸 빼앗아간 얼음 마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게는 오빠밖에 없으니 오빠만은 아무데도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식사를 하고 침대에 누워 따뜻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루나가 그 시절의 이야기를 하는 아그니를 보고 언젠가 밖이 따뜻해지면 함께 돌아다니며 세상을 구경하자고 말하자 아그니가 알았다고 말하며 주먹을 맞댑니다. 다음날 아침 죽은 노인의 장례를 치르고 사대는 인육을 먹는다는 행위에 거부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마지막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면 죽음이 찾아온다며 죽음만큼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날 아그니는 사슴을 사냥하고 마을로 돌아가던 중 마을로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게 되고 급하게 마을로 돌아온 아그니는 무장한 남자들이 마을 사람들을 집 밖에 모아놓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장한 남자가 죄다 늙은이밖에 없다고 말하자 한 남자가 공손한 말을 쓰라고 말하며 오늘은 노예를 모으러 온 게 아니니 총을 내리라고 말하고 노예라는 말을 들은 아그니가 뛰쳐나와 여기 무슨 일로 왔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자신의 이름을 도마라고 말하며 이름을 묻고 아그니가 이름을 밝히고 뭐하러 왔냐고 묻자 도마는 근처에서 싸움으로 인해 물자가 타버려서 식량과 기름을 얻으러 왔다고 답합니다. 아그니가 나눠줄 식량 따위 없으니 돌아가라고 말하자 도마가 식량은 강제로 가져가겠다고 말하고 대신 베엠도르그의 주민으로 받아준다고 말합니다. 아그니가 의문을 표하자 도마가 베엠도르그는 자신의 국왕이 만드는 자유의 나라로 전력이 갖춰지면 얼음 마녀를 무찌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그니가 돌아가라고 말하고 도마는 고집스러운 녀석이라며 웃던 중 병사들이 큰일 났다며 뛰어와 모든 집에 인육이 있다고 말합니다. 도마는 그 이야기를 듣고 병사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리며 이곳에 말은 없었던 거라고 말하고 이것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그니에게 이곳에 축복자가 있는지 묻고 아그니가 없다고 대답하자 자신은 축복자이며 그 힘은 오로지 국왕을 위해 쓰고 국왕께서 이 자리에 계셨다면 식인 마을을 그냥 놔두시지 않을 거라 말하며 자신의 불길은 불타 없어질 때까지 꺼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도마의 불로 인해 마을이 파괴되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재가 되었지만 재생 축복자인 아그니는 죽지 못하고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 불이 살을 재로 만드는 동시에 재생하는 게 반복되어 제대로 생각을 할 수 없고 비명조차 지를 수 없어 아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신에게 비는 것 뿐이었습니다. 루나만은 불길로부터 지켜주세요. 루나만은 무사히 살아있게 해주세요. 아그니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자신의 재생 능력을 저주하던 중 머리로 재생을 계속 거부하면 재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죽으면 편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엄마와 아빠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재생을 거부하고 조금씩 재가 되어 죽음을 받아들이던 아그니는 불에 타며 자신에게 걸어오는 루나를 발견합니다. 자신을 부르며 다가오는 루나의 모습에 아그니는 충격을 받지만 이것으로 온 가족이 모인다고 생각하며 함께 강물에 들어가 놀고 꽃을 보여주고 소나 양도 만지게 해주고 치즈도 먹게 해주겠다며 죽은 후를 상상합니다. 그런 아그니의 주먹에 자신의 주먹을 대며 루나는 말합니다. 살아요. 그 말을 들은 아그니는 재가 되어버린 루나를 보고 절규하며 몸을 재생시키고 도마를 떠올리며 주먹을 움켜쥐고 복수를 결심합니다. 1년째 그저 고통에 소리를 질렀다. 큰 눈도 폭풍도 불길을 끄지 못한다. 3년째 피를 개워내면서 걸어다녔다. 고통을 잊기 위해 혀를 잘근잘근 깨물었다. 5년째 뇌가 고통에 익숙해져 몸이 자유로워진다. 불길 탓에 아직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다. 8년째 재생 능력의 사용법을 익히기 시작한다. 불길을 모아 얼굴에 불을 치우는데 성공. 오랜만에 정상적인 호흡을 하고는
주먹을 쥐었다. 루나가 죽은 날로부터 8년이 지난 날, 아그니는 도마를 떠올리며 다시 한번 복수를 결심합니다. 그 시각 베엠도르의 병사들이 노예를 이송 중이던 트럭에서 대장인 남자가 늙은 노예를 처분하기 위해 노인들을 내리던 중 한 여성이 아이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남자가 자신은 무에서 철을 만들어내는 축복자라고 말하며 철로 된 컵을 만들어 오줌을 담아 먹이라고 건넵니다. 그 모습을 본 병사들이 깔깔대며 웃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아이가 대장인 남자와 눈이 마주칩니다. 남자는 주제를 모르는 녀석은 질색이라고 말하며 아이를 죽이라고 말하고 아이는 노인들과 함께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하나 둘 총에 맞은 노인들이 쓰러지고 아이의 차례가 되자 아이는 신에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병사가 멀리서 다가오는 무언가를 보고 사격을 멈춥니다. 대장인 남자가 방해받는 건 질색이라며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말하고 다가오던 아그니는 노인들이 죽어있는 모습을 보며 마을에서 일어났던 일을 떠올리고 남자에게 다가갑니다. 때는 얼음의 마녀라 불리는 축복자에 의해 세상이 눈과 기아와 광기로 뒤덮인 시대에 얼어붙은 백성들은 간절히 불을 원했습니다. 파이어펀치 서장 뒤덮인 남자. 오늘 소개해드린 만화 파이어펀치는 만화의 악마 후지모토 타츠키의 첫 장편 만화로 1화부터 엄청난 몰입감을 보여주는 스토리와 연출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시작했지만 3권부터 바뀌는 주제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스토리, 이해하기 힘든 내용 등 대중성이 부족한 호불호가 갈리는 전개를 계속 보여주어 누군가에게는 명작이다, 누군가에게는 괴작이다 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호불호가 갈리는 스토리지만 작가의 뛰어난 연출 능력만큼은 까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만화인데요.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파이어펀치의 내용을 정리하는 영상을 올리고 싶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